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의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너스. 자,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위한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계신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만드는 방식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스피드. 내용 따지기 전에 품질 따지기 전에 카메라 워크 혹은 뭐 예술성 뭐 이런 걸 전혀 따지기 전에 뭐 손님들이 네티즌들이 저희한테 무슨 어마어마 영화 감독처럼 그런 미장센을 요구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보의 질 이거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전달한다. 그런 지식을 전달한다. 물건을 전달한다. 지역 브리핑을 위해서 요런 것 부동산에 관련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모든 브리핑 그거를 PT에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컨텐츠에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하게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자, 바로 스피드하게 여기 딱 살짝 숫자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스피드하게 SNS 동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장비 그렇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해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본기. 앞에서 두 자리 읽어도 기본, 뒤에서 기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기본에 충실한 가말로 최고의 기본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기본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본에서만. 글자체, 서체 안 바꾼다. 글 사이즈 안 바꾼다. 색깔 안 넣어요. 꼭 색깔을 넣어야 될 경우라면 두 가지 색 이상은 안 넣는 거예요. 박스의 색깔 안 넣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PT 자료, 홈페이지 브리핑 자료 쭉 훑어다 보면요. 점검해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색깔을 넣습니까? 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넣습니까? 왜 이렇게 이것저것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색깔 하나 넣으려 생각해 보세요. 전부 클릭해서 또 메뉴 넣어서 메뉴 클릭해서 이것저것 색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하시죠? 왜 그래요? 그거 전부 뭡니까?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하하, 찔리시는 분 많죠? 찔리실 거야. 색깔을 안 넣는다요. 김생민의 영수증이 생각납니다. 김생민의 영수증. 돈은 뭐라고요? 안 쓰는 거다요. 안 쓰는 거다. 컨텐츠는 스피드하게 만들고 색깔 안 쓰는 거다. 효과 안 쓰는 거다. 전혀. 그게 바로 기본이에요. 그게 바로. 자, 글자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 N 누르고 여러분들은 글씨가 요거 기본에 나와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서울 재개발 현황 브리핑 여기다 칩시다. 자, 컨트롤 엔트를 한번 딱 가면 뒤로 넘어갑니다. 자, 바이 알마스터 부동산 중개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신영균 대표 전화번호 하나 넣어야 되겠죠? 02 712에 3456 5가 빠졌나요? 이렇게 끝이에요.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더 이상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문제가 처음부터 뭐예요? 막 첫 장부터 디자인을 막 신경 쓰는 거예요. No. 디자인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색깔을 내려보니까? 자, 색깔 넣다 뭐하다. 예를 들어, 8일 대책에 나왔어. 오늘이 8월 3일이야. 그럼 벌써 분석기를 쫙 나옵니다. 이거를 부동산 중개업자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브리핑 하세요. 8일 대책이 나오면 바로 전화 옵니다. 김 부장, 김 사장, 그거 어떤 거야? 물어봅니다. 단골이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건데? 대답하고 있잖아요.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유튜브 링크만 보내주면 됩니다. 때문에 심플하게. 근데 살짝 욕심을 부려보면 디자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디자인 딱 보면 오랍쇼 뭔가가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만 톡 눌러주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요거 웰론이네요. 아이콘 하나 딱 넣어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보너스 강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자, 소두에서 필요한 것은 뭐? 스피드라고 그랬어요. 기본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디자인 안 한다. 색깔 안 넣는다. 서체 안 바꾼다. 그렇다면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자, 좋아. 디자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잘 먹혀야 돼요. 똑같은 재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는 겁니다. 어떤 요리는 쪄야 돼요. 어떤 요리는 구워야 돼요. 어떤 요리는 튀겨야 돼요. 예. 자,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브리핑에서 A에서 A가 B한테 혹은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외부에 퍼뜨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네이버 TV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 내용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내용 전달에서 가장 잘 먹히는 방식이 뭔데? 요걸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어요. 잘 먹히는 방식. 그 형식이 뭐냐? 자, 잘 먹히는 내용이 뭐냐? 즉,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뭐예요? 껍데기죠. 형식이 뭐예요? 일종의 선반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료만 집어넣으면 돼요. 팩트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갈 거예요. 정말 스토리텔링 잘 먹힙니다. 정말 남자한테 정말 좋습니다. 남자들한테 세상의 절반은 남자 아닌가요? 잘 먹힙니다. 그럼 여자는 안 먹히는가요? 여자한테도 잘 먹힙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잘 먹히고 잘 흡수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글도 파워풀해져요.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파워풀해져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정말 탁월한 도구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거를 한번 우리 SNS 마케팅에 접근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자, 갑니다. 자, 형식이란 구조와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형식이 뭐죠? 저는 구조예요, 구조. 자, 3번 보이시죠? 쉬워요. 자, 여기에 소두라고 봅시다. 어떤 브리핑을 하는데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4번 이거네요. 예.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이 선반에 뭔가를 얹어놓게 하면 됩니다. 그 뭔가가 뭔가요? 내용. 그렇죠? 그리고 팩트. 자료. 예. 이거를 어떤 자료가 있고 무슨 자료가 있고 이거를 순서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구조, 브리핑의 구조,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의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남 뉴타운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그러면 한남 뉴타운의 개요. 예. 한남 뉴타운 과연 10년 뒤에는 어떻게 배워할 것이냐. 자, 문제를 한번 딱 던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한남 뉴타운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개포주공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죠? 자, 답을 냅니다. 1번에서 문제 제기, 2번에서는 답. 자, 답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근거를 넣어줍니다. 근거를 하나 더 할까요? 자, 근거를 한 번 하고 또 두 번. 요 두 개의 선반에서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 결론은 사라. 이래저래 하니까 야,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하든 사자. 예, 이렇게 해서 액션 촉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기, 해답, 그 다음에 근거 설명, 결론, 액션 촉구. 자,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여기에 넣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항상 자료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몇 개의 선반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반입니다. 이 5개의 선반에 자료를 배열을 한다. 순서적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항상 이러한 선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일종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어떤 사람은 청바지 스타일, 어떤 사람은 시크한 뭐 그런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뭐 이렇게 가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일종의 문체예요. 문체. 주식 강의하는 어떤 사람은 막 호통을 치는 스타일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저건 하는 스타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심플하게 무표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일종의 여러분들의 본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이런 내용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같은 자료지만 같은 컨텐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손님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이란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요거를 살짝 넣으면 구조를 통해서요. 구조를 통해서 선반을 통해서죠. 선반을 통해서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 활동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장자들은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어머니는, 너네 할머니는, 너네 중조부는, 고조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우리나라는, 우리 지역은 그들의 신, 조상,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갑니다. 그 부족의 특정 가치, 정체성 얘기하는 거죠. 자, 또 스토리텔링은 가장 오래된 설득 방법입니다. 특히 비유, 요거 참 좋습니다. 비유. 비유하시는 거죠. 자, 1340 헥타르 감이 잡히십니까? 그런데 축구장 10개 면적 감이 잡히시죠? 이런 게 비유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희무한 이치,
예, 심오한 진리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설득 능력자, 예, 최고의 비즈니스맨, 최고의 세일즈맨,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가치 가운데 3분의 1은 전부 비유입니다. 몇 가지 들어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유명하죠? 열천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겁니다. 슬리핑 뷰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구조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갈등을 겪습니다.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디즈니는 이걸 고수를 해요. 항상. 그래서 디즈니표 만화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즈니표 만화영화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배경,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문제제기에 배경이 딱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는 쉬워요. 이런 거예요. 되게 관심 있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나옵니다. 쭉정이를 골라주마. 요게 뭐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죠. 야, 너 고민하고 있지? 기다려. 내가 골라줄게.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뭐고 요게 골라줄게. 다시 말하면 문제 제기는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쯤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와 스토리텔링의 구조, 동화의 구조, 잘 먹히는. 자, 동화가 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서 여전히 돈을 벌고 있을까요?